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유연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듯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다. 현자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스님들이나 철학자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나서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삶을 사는데 더 편하고 행복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답변은 간결하게 합니다. 현자들은 쓸데없이 말이 길지 않습니다. 말로 나올 시간에 머리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 뒤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주저리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세계의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고대 서적이 보관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인 민준이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겪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다가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발견했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람과 대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며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곧게 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민준이는 자신의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물과 바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한 물줄기가 강인한 바위를 마모시키는 것처럼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해와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며 이는 삶의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민준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외부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고 나서 민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 새로 얻은 지혜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모닥불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는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이 부드럽고 꾸준히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 유연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열쇠다. 산이 시간을 거치며 견고해지듯 진정한 지혜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여간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진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등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그만큼 열리게 되므로 대화가 막히지 않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진실의 샘이라 불리는 신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맑고 투명한 물을 내뿜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샘물의 특별한 힘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때때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곤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인 지호는 이 샘의 전설을 듣고 자신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숨겨왔는데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남자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진실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마을 광장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당일 지호는 긴장감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궁금증의 시선이었지만 점차 그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호의 그림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을 담고 있었으며 그의 숨겨진 재능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샘물을 다시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샘물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의 샘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마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며 그의 그림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을 밝히듯 진실은 어떠한 오해나 거짓을 명확히 해소한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반드시 뜨며 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 혼란과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알려진다. 바위를 이겨내는 물방울처럼 진실은 부드러움 속에 강한 힘을 갖는다. 바위를 꿰뚫는 것은 물방울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꾸준함과 지속성이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세 번째로,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의 효율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된 느낌이 들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상대방과 피드백이 오가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듣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했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한 말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던 날,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경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이, 노인,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대회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마을의 이야기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참가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과 상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이야기에 모두가 빠져들었고 그녀의 말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함으로써 참가자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흘러 바다에 도달하며, 우리 역시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봄의 시작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기다림으로써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비를 내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구름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비를 내리고,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도록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로, 질문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 성급히 결정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을 여러 번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라는 독특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빠르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을의 오래된 다리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즉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리를 꼼꼼히 조사하고 다리를 사용하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다리 아래의 흐름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다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마을 축제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바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신중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는 그의 이후로 마을의 전통 행사가 되었고, 매년 사람들은 이 대회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돼지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물을 키워내듯, 현명한 이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라며 인내는 결국 가장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서서히 바다로 흘러가듯 현명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갖고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여정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가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듯 현명한 이는 결정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깊은 뿌리는 흔들림 없는 강한 나무를 만들며 신중함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낳는다. 다섯 번째로,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지요. 직장 동료 중에 캠핑 좋아하는 일반인이었는데 호텔 주방장 출신에게 고기 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지혜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회는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었고 각 라운드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각자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이는 현명한 할아버지로 알려진 마을의 노인과 최근 마을에 이사 온 젊은 철학자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현명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들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교훈들을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든 참가자들이 깊이 몰입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젊은 철학자가 자신의 차례를 맞이했습니다. 철학자는 최신 이론과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새롭고 신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가 한창일 때 현명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가 철학자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한 말은 젊은 친구, 내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나는 너희 세대의 새로운 사고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더 말해주겠니? 였습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역시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자주 만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가장 높은 나무에게 햇빛을 양보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무들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이들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그 깊이를 인정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이 앞에서 겸손하게 배운다. 강물이 바다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별들이 달빛 앞에서 자신의 빛을 낮추듯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밝은 지혜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절제한다. 별빛이 달빛 앞에서 더욱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지혜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옛날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5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대나무, 오래된 참나무, 맑은 물을 품은 연못, 높이 솟은 소나무,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닮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지혜의 숲을 찾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함을, 참나무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연못은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소나무는 목표를 향한 끈기를, 별을 닮은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숲을 찾았을 때 숲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서 5그루의 나무가 서로 다른 특성을 합쳐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무는 현명한 사람의 나무라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란 유연함, 인내, 깊은 지식, 끈기, 그리고 희망을 결합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불어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전해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 앞에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마을이 더욱 번영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와 같은 교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유연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듯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다. 현자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스님들이나 철학자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나서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삶을 사는데 더 편하고 행복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답변은 간결하게 합니다. 현자들은 쓸데없이 말이 길지 않습니다. 말로 나올 시간에 머리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 뒤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주저리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세계의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고대 서적이 보관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인 민준이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겪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다가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발견했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람과 대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며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곧게 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민준이는 자신의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물과 바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한 물줄기가 강인한 바위를 마모시키는 것처럼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해와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며 이는 삶의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민준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외부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고 나서 민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 새로 얻은 지혜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모닥불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는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이 부드럽고 꾸준히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 유연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열쇠다. 산이 시간을 거치며 견고해지듯 진정한 지혜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여간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진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등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그만큼 열리게 되므로 대화가 막히지 않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진실의 샘이라 불리는 신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맑고 투명한 물을 내뿜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샘물의 특별한 힘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때때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곤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인 지호는 이 샘의 전설을 듣고 자신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숨겨왔는데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남자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진실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마을 광장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당일 지호는 긴장감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궁금증의 시선이었지만 점차 그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호의 그림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을 담고 있었으며 그의 숨겨진 재능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샘물을 다시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샘물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의 샘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마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며 그의 그림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을 밝히듯 진실은 어떠한 오해나 거짓을 명확히 해소한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반드시 뜨며 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 혼란과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알려진다. 바위를 이겨내는 물방울처럼 진실은 부드러움 속에 강한 힘을 갖는다. 바위를 꿰뚫는 것은 물방울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꾸준함과 지속성이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세 번째로,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의 효율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된 느낌이 들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상대방과 피드백이 오가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듣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했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한 말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던 날,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경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이, 노인,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대회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마을의 이야기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참가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과 상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이야기에 모두가 빠져들었고 그녀의 말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함으로써 참가자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흘러 바다에 도달하며 우리 역시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봄의 시작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기다림으로써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비를 내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구름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비를 내리고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도록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로, 질문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 성급히 결정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을 여러 번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라는 독특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빠르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을의 오래된 다리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즉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리를 꼼꼼히 조사하고 다리를 사용하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다리 아래의 흐름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다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마을 축제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바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신중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는 그해 이후로 마을의 전통 행사가 되었고, 매년 사람들은 이 대회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지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물을 키워내듯 현명한 이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라며 인내는 결국 가장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서서히 바다로 흘러가듯 현명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갖고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여정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가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듯 현명한 이는 결정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깊은 뿌리는 흔들림 없는 강한 나무를 만들며 신중함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낳는다. 5번째로,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지요. 직장 동료 중에 캠핑 좋아하는 일반인이었는데 호텔 주방장 출신에게 고기 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지혜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회는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었고 각 라운드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각자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이는 현명한 할아버지로 알려진 마을의 노인과 최근 마을에 이사 온 젊은 철학자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현명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들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교훈들을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든 참가자들이 깊이 몰입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젊은 철학자가 자신의 차례를 맞이했습니다. 철학자는 최신 이론과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새롭고 신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가 한창일 때 현명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가 철학자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한 말은 젊은 친구, 내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나는 너희 세대의 새로운 사고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더 말해주겠니? 였습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역시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자주 만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가장 높은 나무에게 햇빛을 양보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무들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이들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그 깊이를 인정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이 앞에서 겸손하게 배운다. 강물이 바다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별들이 달빛 앞에서 자신의 빛을 낮추듯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밝은 지혜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절제한다. 별빛이 달빛 앞에서 더욱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지혜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옛날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5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대나무, 오래된 참나무, 맑은 물을 품은 연못, 높이 솟은 소나무,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닮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지혜의 숲을 찾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함을, 참나무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연못은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소나무는 목표를 향한 끈기를, 별을 닮은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숲을 찾았을 때, 숲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서 5그루의 나무가 서로 다른 특성을 합쳐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무는 현명한 사람의 나무라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란 유연함, 인내, 깊은 지식, 끈기, 그리고 희망을 결합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불어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전해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 앞에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마을이 더욱 번영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와 같은 교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유연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듯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다. 현자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스님들이나 철학자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나서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삶을 사는데 더 편하고 행복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답변은 간결하게 합니다. 현자들은 쓸데없이 말이 길지 않습니다. 말로 나올 시간에 머리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 뒤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주저리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세계의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고대 서적이 보관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인 민준이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겪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다가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발견했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람과 대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며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곧게 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민준이는 자신의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물과 바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한 물줄기가 강인한 바위를 마모시키는 것처럼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해와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며 이는 삶의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민준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외부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준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고 나서 민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 새로 얻은 지혜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모닥불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는 자연과 사물에 비유된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이 부드럽고 꾸준히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듯 유연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열쇠다. 산이 시간을 거치며 견고해지듯 진정한 지혜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여간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진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등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그만큼 열리게 되므로 대화가 막히지 않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진실의 샘이라 불리는 신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맑고 투명한 물을 내뿜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샘물의 특별한 힘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때때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곤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인 지호는 이 샘의 전설을 듣고 자신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숨겨왔는데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남자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진실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마을 광장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당일 지호는 긴장감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궁금증의 시선이었지만 점차 그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호의 그림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을 담고 있었으며 그의 숨겨진 재능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샘물을 다시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샘물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의 샘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마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며 그의 그림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을 밝히듯 진실은 어떠한 오해나 거짓을 명확히 해소한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반드시 뜨며 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 혼란과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알려진다. 바위를 이겨내는 물방울처럼 진실은 부드러움 속에 강한 힘을 갖는다. 바위를 꿰뚫는 것은 물방울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꾸준함과 지속성이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세 번째로,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의 효율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된 느낌이 들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상대방과 피드백이 오가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듣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했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한 말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던 날,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경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이, 노인,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대회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마을의 이야기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참가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과 상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이야기에 모두가 빠져들었고 그녀의 말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함으로써 참가자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흘러 바다에 도달하며 우리 역시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봄의 시작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기다림으로써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비를 내리듯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구름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비를 내리고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도록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로, 질문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 성급히 결정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을 여러 번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라는 독특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빠르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을의 오래된 다리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즉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리를 꼼꼼히 조사하고 다리를 사용하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다리 아래의 흐름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다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마을 축제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바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신중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경연대회는 그의 이후로 마을의 전통 행사가 되었고 매년 사람들은 이 대회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돼지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물을 키워내듯 현명한 이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라며 인내는 결국 가장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서서히 바다로 흘러가듯 현명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갖고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여정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가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듯 현명한 이는 결정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깊은 뿌리는 흔들림 없는 강한 나무를 만들며 신중함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낳는다. 다섯 번째로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지요. 직장 동료 중에 캠핑 좋아하는 일반인이었는데 호텔 주방장 출신에게 고기 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지혜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회는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었고 각 라운드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각자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이는 현명한 할아버지로 알려진 마을의 노인과 최근 마을에 이사 온 젊은 철학자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현명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들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교훈들을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든 참가자들이 깊이 몰입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젊은 철학자가 자신의 차례를 맞이했습니다. 철학자는 최신 이론과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새롭고 신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가 한창일 때 현명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가 철학자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한 말은 젊은 친구, 내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나는 너희 세대의 새로운 사고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더 말해주겠니? 였습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역시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자주 만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가장 높은 나무에게 햇빛을 양보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무들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이들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그 깊이를 인정하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이 앞에서 겸손하게 배운다. 강물이 바다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별들이 달빛 앞에서 자신의 빛을 낮추듯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밝은 지혜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절제한다. 별빛이 달빛 앞에서 더욱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지혜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옛날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5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대나무, 오래된 참나무, 맑은 물을 품은 연못, 높이 솟은 소나무,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닮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지혜의 숲을 찾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함을, 참나무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연못은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소나무는 목표를 향한 끈기를, 별을 닮은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숲을 찾았을 때 숲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서 5그루의 나무가 서로 다른 특성을 합쳐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무는 현명한 사람의 나무라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란 유연함, 인내, 깊은 지식, 끈기, 그리고 희망을 결합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불어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전해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현명한 사람의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 앞에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마을이 더욱 번영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의 숲을 찾아 현명한 사람의 나무와 같은 교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